이런 인사이트는 인공지능은 아마 만들어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그들의 연봉도 계속 높아져 갑니다. 그럼 어느 시점에 도대체 20세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21세기로 이렇게 넘어왔을까? 바로 이 정답은 은근히 이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IT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왠지 개발자는 되게 싫어요. 그러면 많은 기계발 직군 중에 어떤 직업을 골라야 할지 그 근거와 인사이트 같은 게 필요할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데이터를 다루는 직업이 앞으로 무조건 유망해질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10분 만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의 개발자들, 그러니까 IT 분야가 일하는 시절의 얘기부터 현재 IT 업계가 일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쭉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마 현업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은 잘 아실 수도 있지만 주니어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과거 얘기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회사들은 어떻게 일했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과거 하면 20세기예요. 20세기에 생각나는 유명한 발명품들 뭐가 있나요? 선박, 기차, 비행기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워터폴 방식이라고 불리는 방법론은 선박이나 기차 같은 걸 만들 때 사용하던 방식이에요. 처음에 설계 도면을 쭉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품을 만들었던 이 방식을 그대로 IT 분야에 도입하게 됩니다. 물론 초기에는 이 방식이 되게 잘 먹혔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아직도 일부 대기업들은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20세기에 성공했던 성공 방정식이니까요. 그래서 과거에는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 이렇게 직군들이 나눠져 있고, 그리고 기획자가 보통 WBS와 기능 명세서라고 하는 이 두 엑셀 파일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WBS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 나오는 모든 기능들이 언제까지 개발되어야 한다는 수많은 표예요. 그래서 누구누구가 이때까지 이 기능을 구현한다. 그 다음에 기획서를 바탕으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한다. 그리고 그 디자인을 바탕으로 개발자가 개발을 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테스터가 지금까지 나온 방식을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냐? 자, 장점은 뭐냐면 기획자가 기획을 잘 하게 되면 그 순서대로 문제없이 차곡차곡 실행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많은 몇백 명의 사람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는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기획이 끝나야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이 끝나야 개발을 하죠. 그러면 중간에 어떤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그걸 고치려면 다시 기획 단계부터 가야 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품이 출시되고 나서야 고객의 반응을 보기 때문에 실제로 고객이 이걸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여전히 어려웠던 거죠. 배 만드는 거 생각해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배는 결국에 바다 위에 떠서 고객이 타야 이 배는 좋구나 안 좋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 워터폴 방식은 크고 거대한 거를 한 번에 만들 땐 좋은데 그게 중간에 실패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알아차리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개발자는 보통 딱 개발만 했어요. 디자이너도 마찬가지로 기능 명세서에 있는 대로 화면으로 옮기는 역할들만 했어요. 그러던 20세기를 넘어서 이제 21세기가 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미국 시가총액을 보면 1위부터 5위까지는 기존엔 제조업이었는데 이제는 1위부터 5위까지가 IT 분야의 기업이 된 겁니다. 구글,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이 엄청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기존에 우리가 제조업에서 쓰던 방식을 그대로 차용을 하니까 결국에 고객이 만족하는 프로덕트를 만들기는 힘들구나 라는 걸 깨닫고 애자일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문제 정의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배를 만들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객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유용한 운송수단을 만들어 보자 라는 문제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어떤 게 좋을까? 돛담배부터 빠르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정말로 이 배를 탈 마음이 있는지, 배가 있으면 이 바다를 건널 의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자 라고 해서 아주 가벼운 최소 단위의 기능에 집착하는 돛담배 같은 것부터 만들어요. 기존 방식에는 처음부터 우리는 3,000명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배를 만들어야 하니까 이렇게 만들자 라고 하는 건데 4,000명이 이 바다를 건널지 안 건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3명이 건널 수 있는 돛담배부터 만들고 30명이 탈 수 있는 배, 300명이 탈 수 있는 배, 3,000명이 탈 수 있는 배 이렇게 점점 발전시켜 나가자는 게 애자일 방법론이에요. 애자일 방법론은 어떤 식으로
식으로 만드냐? 실제 프로덕트 예시를 설명을 드리면 토스 같은 데서는 여러분들 서비스 보면 보통 이 돋보기 표시 있고 검색창 있잖아요. 검색만 연구하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넓은 화면 중에 구석탱이에 있는 이 작은 이 아이콘을 눌렀을 때 어떤 메뉴가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를 연구를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4-5명이 모여서 하루 종일 사람들이 검색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 엄청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맡은 영역들에 대해서 고객이 좋아할 만한 서비스를 집착해서 만들다 보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토스 뭐 이런 데는 다 애자일 방법론을 구축을 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세기와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어느 시점에 도대체 20세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21세기로 이렇게 넘어왔을까? 바로 이 정답은 데이터예요. 기존의 20세기에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고객이 이걸 좋아하고 많이 사용하는지를 파악할 만한 노하우들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21세기에 요즘은 데이터가 석유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데이터를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는 게 일상화가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애자일 방법론에서 핵심이 되었던 데이터 기반의 직업들이 엄청 뜨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그 인사이트를 그냥 보고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애자일 방식에서는 개발자도 디자이너도 기획자도 다 이 고민만 하고 있는데 특정 사람만 데이터를 본다는 건 말이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기획자도 개발자도 디자이너도 고객의 데이터를 보는 법을 배워. 이렇게 해서 애자일 문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분들은 현황판처럼 고객 데이터를 누구나 볼 수 있는 큰 전광판에 띄워놓고 누구든지 주식시장 보듯이 와서 지금 뭐가 떨어졌네? 왜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가가 조금 더 잘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직군이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갖추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크고 뚱뚱한 컴퓨터를 썼거든요. 그때는 컴퓨터로 문서를 치는 게 되게 특별한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탁을 해서 그분이 하루 종일 문서만 쓰는 특정 직군이 있었는데 지금은 100이면 100 모든 사람이 문서를 쓸 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이터 분석도 지금은 뭔가 그거는 분석가 분들이 하는 건데요 라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지금 시대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5년 정도 지나면 데이터랑 상관없다 느껴졌던 많은 직업들이 데이터 분석 역량이 기본적으로는 다 요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데이터를 활용하는 직무도 많아지고 그리고 데이터의 중요성도 되게 늘어나는데요. 이럴수록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그들의 연봉도 계속 높아져 갑니다. 웬만한 IT 회사에는 다 이 데이터 분석가나 데이터 관련 전문적인 직군이 생겨서 무조건 데이터 팀이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게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팀이나 데이터 관련된 업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3가지가 있으니까 이 3가지만 딱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유로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되게 쉽습니다. 20세기에는 석유를 원유를 캐내서 그걸 가공을 해서 휘발유 같은 걸 만들고 그걸 차나 선박이나 비행기에 썼잖아요.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응용을 해서 화장품 같은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제품들도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요즘 데이터 관련해서는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3가지가 있는데요. 데이터 엔지니어는 석유로 치면 채굴 기사 같은 거예요. 데이터 자체를 뽑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조금 일이 터프하긴 합니다. 그만큼 인정을 받긴 하지만 초심자가 바로 도전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데이터 분석가가 있어요. 데이터 분석가는 뭐냐면 원유가 있고 그걸 가공해서 차나 선박 같은 데 쓴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원유를 약간 가공을 해서 휘발유를 만드는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로우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그 중에서 정말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지금 쓸만한 데이터를 이렇게 쭉 추려가지고 쓰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어떤 일을 하냐면 데이터가 여기에 활용된다고 싶은 것들에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을 만들고 그걸로 실제 서비스를 만드는 직업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이렇게 3가지 직업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랑 데이터 엔지니어는 바로 도전하기에는 난이도가 있어서 데이터 분석가를 시작으로 해서 조금 더 약간 개발 쪽으로 좀 치중을 하고 싶다 하시면 데이터 엔지니어 쪽으로 성장을 하시고 그다음 프로덕트 만들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거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싶다 하시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은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이런 데이터가 있고 이걸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익혀보시고 커리어
캐리어 패스를 그려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데이터 분석가로 시작을 많이 하는데 내가 본격적으로 데이터 분석가가 돼야지 하시는 분들도 물론 막 처음부터 파이썬 공부하고 SQL 공부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 더 가볍게 도전을 해보셔도 괜찮아요. 요즘에는 노코드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툴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엑셀에도 웬만한 데이터 분석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석하고 싶어하는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아니다 하시면 엑셀로도 충분히 맛보기를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노코드 툴이나 이런 걸로 일단 데이터 분석을 빠르게 시작을 해보시고 인사이트를 얻으시고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 이 파이썬이랑 SQL 같은 걸로 데이터 추출하고 시각화도 해보시고 이런 단계로 공부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업에서 활동하시는 데이터 분석가 분들 중에는 좀 번거롭다 하시면 그냥 엑셀이나 그런 걸 활용하셔서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빅데이터면 개발을 하고 좀 가볍게 빠르게 인사이트를 뽑고 싶으시면 이런 툴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온전히 잘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데이터 분석가가 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리고 일단 전반적인 추세 자체는 점점점 데이터 분석이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시작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데이터 분석가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아냐? 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서 되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고객 후기 같은 거 이렇게 쓱 보시고 괜찮은 사람들이 몇 명 있고 이 사람들이 이런 게 별로라고 하고 이런 거 보면 재밌는 분들 있잖아요. 유튜브 보면 영상 안 보시고 댓글부터 보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이미 데이터 분석가의 피가 흐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기질이 있다 하시면 관련된 것부터 한번 살펴보시고 다만 내가 전문적인 직업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다 하시면 개발을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개발 공부를 조금 하시면 인정을 훨씬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웬만하면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할 줄은 아는 단계까지는 가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죠. 요즘 AI 시대 하는데 그럼 뭐 다 AI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물론 AI 시대가 왔지만 사람의 인사이트, 사람의 생각 이런 거는 쉽게 대체되지 않을 거예요. 인공지능이 운전을 하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인사이트는 대부분 사람의 마음에 관련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는 데이터라고 하는 석유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화장품을 만들 수 있는가예요. 그래서 그 기술 자체는 인공지능이 잘 알 수 있지만 누가 이 석유를 보고 화장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인사이트는 인공지능은 아마 만들어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사람이 인사이트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 본질 자체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 속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데이터 팀을 만들고 데이터 활용 능력을 늘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역량을 키우시지 않으시면 예전에는 글을 모르면 문맹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마 데이터맹이라고 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인사이트를 얻어서 비즈니스 임팩트를 내는 것은 아마 모든 직군에서 필수적인 영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그러한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훨씬 인정받는 시대가 올 겁니다. 앞으로 데이터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 데이터 분석가가 산업의 큰 축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AI 시대에 유망할 수 있는 데이터 관련 직업들을 알아봤는데요. 영상 보실 때 댓글 먼저 보시는 분들 뭐라 그랬죠? 데이터 분석가의 피가 흐르는 분들입니다. 꼭 데이터 분석 알아보시고요. 저는 댓글부터 안 보는데요. 좀 피는 안 흐르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면 지금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배워두셔야 되니까 한번 꼭 찾아서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IT와 관련된 좋은 소식들 많이 들려드릴 거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